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유상증자 청약 결과가 공시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청약률은 104.7%, 100%가 초과됐으니 미달할 물량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약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이제 그 리스크가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청약률이 저조해서 미달한 물량은 결국에는 일반 공모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도 미달되는 물량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물량을 루닛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모든 잔여 물량을 인수하는 잔액 인수 방식이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만약에 이렇게 잔액 인수로 인수하는 물량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주 상장되고 나서 분명히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매도하기 전에요, 공매도를 먼저 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청약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닛이 청약률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루닛은 유상증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유무상증자, 이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끌어올리는 유인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끼어 팔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개념 설명 좀 해드리고요. 23년도에 루닛이 유무상증자 했었잖아요. 이때 케이스는 또 어땠는지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주가 변동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시 보면서 제가 판서하면서 좀 핵심 내용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식수가 늘어난다. 이거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똑같습니다. 무상증자도 주식수가 늘어나요. 유상증자도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납입합니다. 무상증자는 돈을 납입하지 않아요. 똑같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유상증자는 돈을 납입하고 무상증자는 돈을 납입하지 않는데, 무상증자가 그러면 공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러스 한 주를 더 받게 되는, 지금 여기 공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주 배정 주식수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유상증자 권리락일날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할 때 1대1 무상증자가 아니라 많게는 1대8까지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늘어나는 주식수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권리락일날 기억나실 거예요. 유상증자 권리락일날 기준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락해서 바뀌었죠.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주가를 조정시킨다. 그런데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정된 주식수가 얼마인가요? 0.27 정도 됐죠. 그러면은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주 배정받을 수 있고,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7주 신주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구조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무상증자는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를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1이라고 써 있으면 1대1 무상증자예요. 그러면은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요, 주가가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루닛 케이스에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커다랗게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잘 아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내가 주식수는 늘어나지만은 주가가 반토막이 돼버리니까 나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나에게 커다란 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건데 무상증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이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주가가 반토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 날 보니 5만 원이 돼버렸네. 이러면서 이 주가가 싸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자금, 이런 자금들이 생겨납니다. 권리락일 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인데 무상증자를 1대3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 3주를 추가로 받게 되면은 총 4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배가 늘어납니다.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25만 원이 되어서 소액 투자자들, 내가 총 투자한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이 주식을 사기가 좀 꺼려졌는데 이 주가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25만 원으로 바뀌니까 이때는 나도 좀 못 담고 있었는데 난 소액 투자자지만 이거 하나라도 좀 사고 싶어 라고 해서 들어오는 매수, 그래서 투자층이 넓어지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매수의 이 투자층이 좀 넓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 유인 효과가 좀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이 이런 매수 유인 효과가 크냐?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 회사, 다시 말해서 1대1 정도는 그냥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대 0.3 비율로 무상증자 하잖아요. 이러면은 공시 발표하고 되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1대1 이상, 다시 말해서 1대3, 1대2 이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락일 날 이전부터 무상증자 신주 받겠다고 이상하게 매수 들어오는 그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날 이렇게 쫙 윗꼬리를 달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무상 신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놨다가 권리락일 날 주가 조정 받으면은 나는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한 주를 받아가지고 권리락일 날 바로 2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한 주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2분의 1로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언제예요? 5월 26일이죠.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언제예요?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면은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함께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월 6일 바로 전 영업일이구나 라고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5월 5일이냐? 아니죠. 5월 5일은 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이에요.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권리락일은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 5월 4일 날 주가가 반토막이 되는데 내가 한 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 주가 바로 권리락일 날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주식은 5월 26일 날 입고가 된다. 신주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내 계좌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착시 효과 때문에 과거에 보던 주가보다 더 낮아진 주가 때문에 이러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에 이 변화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추가로 한 주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2주가 되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되고, 그리고 시차 때문에 내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한 주를 더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내 자산 가치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한 주를 그냥 아무렇게나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회계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상증자를 할 때 꼭 사용해야 되는 재원입니다. 자본잉여금 항목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닛이 단기 최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계정에 쌓여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거 1,000원 단위입니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170억 원이나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을까요? 루닛의 액면가가 얼마죠? 500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액면가와 그리고 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사갔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얼마죠? 9,500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발행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는 500원이야. 그런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1만 원에 사갔어. 그리고 9,500원은 회계 계정에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아 놓을게. 그리고 발행했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바탕으로 주식 수를 그 한도 내에서 늘릴 수가 있는 거다. 무상증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이 무상증자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가 딱 나오게 되면은 바로 거래정지 공시가 떠요. 30분 동안 늑달같이 달려드는 이런 매수 세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율도 높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받는 주식이지만은 우리의 자산 항목에 그리고 우리 투자 계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가장 커다란 메인 효과는 착시 효과다. 착시 효과. 착시. 이것 때문에 이 예전에 높았던 주가보다 주가가 조정이 되니까 이 매수 유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 추이 루닛에서 23년도 이 권리락일 날 어땠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권리락일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유상증자 권리락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락, 이게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11월 9일이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죠? 무상증자 신주받겠다라고 사는 이러한 투자 주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권리락일 날 이렇게 커다란 윗골이 다르면서 주가 변동성 볼게요. 시가가 9% 상승해서 시작해서 고가가 25%까지 상승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종가는 5.74%에서 마무리돼요. 이때 권리락일이라고 주가가 조정된 걸 모르고 조정된 주가만 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네?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들어왔던 매매 주체, 이때 꽉 물리는 거죠.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주가가 또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게 23년도 루닛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일이라고 무조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증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당시에 주식 투자자를 보면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1월 9일이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잖아요. 이게 수정 전 주가입니다. 11월 8일까지 17만 원이었던 주가가 9만 200원으로 바뀌는데 주가는 5.74% 올랐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 보면은 17만 원이었던 주가가 반토막이 되고 거기서 5.74%, 약 5.8% 오르면 9만 2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주체를 보니까요. 이날 17만 원에서 9만 200원으로 바뀐 이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 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상황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루닛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이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유무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놨던 재원이 있는데 그 돈은 이 실제 현금은 아니다. 회계 계정에 있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 숫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항목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5월 4일이 권리락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를 또 대비하면서 주가 상황과 시장 상황, 그리고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루니 투자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셔도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가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그런 글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유망 종목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소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증권사 자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매도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종목, 이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구독하시게 되면은 이걸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종목들 있죠? 제가 다 써놨던 내용들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 매도 완료 종목으로 제가 3월 6일 날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거죠. 12월 15일 매수 의견 드린 저희 투자 종목 LIG 넥스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39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12월 달에 들어갔어요. 전쟁 터지기 전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매도를 완료한 종목이고, 제가 매도 완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두 투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누적 운용 이력, 이거는 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닛도 지금 투자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루닛을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루닛은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매출의 성장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종목인데 언제 흑자 전환할 거냐, 그리고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상승해서 끝이냐, 그 추가적으로 저는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관련해서도 계속 콘텐츠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 보면서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제가 리서치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이 콘텐츠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콘텐츠예요.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자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리서치하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정보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로그인하고 톡톡 문의하기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구독 문의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 잘 확인하셔서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무상증자 또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